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참석해야 되는 송년회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송년회 자리에 꼭 있는 꼴불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첫째는 해 뜰 때까지 집에 못 가게 잡는 다크서클 유발형. 둘째는 명품으로 휘감고 나와서 기죽이는 허세형. 셋째는 억지로 술 먹이는 물귀신형.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송년회. 생각만 해도 갑갑한데요. 송년회라는 게 한 해 보내면서 반성할 일은 반성하고 고생스러웠던 일들은 잊어버리자는 그런 뜻으로 여는 거잖아요. 요즘 하는 송년회가 뜻깊은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조용필의 그대의 발길 머무는 곳에. 12월 21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용필의 그대의 발길 머무는 곳에 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송년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몰릴 시기입니다. 사실 늦게까지 술을 마셔야 뜻깊은 송년회가 되는 건 아닌데요. 좀 뜻깊게 그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2008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2함이요. 실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함정 덕분에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서 5번째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자, 꿈의 함정, 신의 방패라고 불리우는 이 함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광화문에 이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또 한글을 만드신 이분 땡땡땡 함입니다. 땡땡땡땡 함이 있네요. 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호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이용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창업의 신,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5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네. 한 해 창업시장 되짚어 보는 창업시장 결산.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 시장의 주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비싼 거를 구매하시는 분 그런 군이 계시고 아니면 싸야 판매하는 그런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 2015년도에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하고 네. 이 저가형 전문점 시장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질 좋고 퀄리티 그러니까 높으면서 비싸도 구매하는 그런 군들이 생겼고요. 네. 무조건 좀 싸야 된다. 이제 이런 군이 소비가 이제 나눠지면서 예.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나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중간한 그 가격대나 또 어중간한 그런 상품 가지고서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그 양상은 이제 2016년도에도 계속 네. 넘어갈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거는 아주 고급화시키고 네. 나머지는 가격 경쟁력으로 네. 승부해야 된다. 네.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네. 그러면 업종별로도 또 이제 잘 나가는 업종이 그렇습니다.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제 한식 뷔페 인기가 좀 이어졌고요. 한식 뷔페.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양식 그러니까 네. 뭐 스테이크 전문점이라든지 예.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해였거든요. 안 팔렸군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고요. 사실 또 이제 뭐 K-팝이다 어쨌든 이 그 한류가 좀 열풍이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역시. 한식을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그런 음식점들이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뭐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또 건강과 이제 밀접한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한식 뷔페가 좀 인기를 끌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원래는 이제 소고기를 드라이 에이징해서 그러니까 예. 숙성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네, 네. 최근에 와서는 삼겹살 가지고도 드라이 에이징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네. 최소 이틀에서 많게는 뭐 45일까지 숙성을 시켜서 그렇게 숙성을 시키면 이제 아미노산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감칠맛 때문에 네. 굉장히 맛있어한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먹어봤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쫀득쫀득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고기라 그래서 네. 좀 두꺼운 고기를 직원분들이 잘라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즙이 이제 그 안에 살아있기도 착하네. 하지만 네. 이 에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감칠맛 나는 성분이 나온다 그래서 네, 네. 또 그렇게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 침이 고이는 거죠. 지금 그 오늘 점심 삼겹살 괜찮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예, 날씨도 그런데. 그리고 네. 그 커피 전문점은 워낙 이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혹자들은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니냐, 더 이상 네. 커피를 못 창업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가형 커피 전문점이 글쎄 말이에요. 네, 이번 연말에 완전히 그 핫한 키워드로 나오면서 그 저가의 커피 전문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어요. 근데 그래요? 그만큼 또 주의를 또 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그 저가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실속 소비 성향이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네. 두드러져서 네. 가격이 싸면 옛날에 왠지 맛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안 않은 그렇습니다. 거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유명한 분들이 막 이렇게 저가형 매장을 내기도 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TV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사실은 네. 이게 그 불을 당겼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판매하니까 보통은 3,000원 이상인데. 3,000원 그죠? 이상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재료비 대비해서 본인의 마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상품 판매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품질은 그런데 이 3,000원, 4,100원짜리 그 유명한 아메리카노에 비해서 품질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네, 그러니까 네. 품질이 이렇다 보니까 그 이제 판매가는 이제 1,500원이고 최근에는 이게 그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숫자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벌써 20개가 넘어갔고 예. 또 최소 900원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곳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 저가형 그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지금 현재 끌고 있고요. 다만 예.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창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 전략을 갖고 이제 창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한꺼번에 많은 숫자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제살 없거든요. 뜯어먹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박리담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팔아 남는데 그렇게 그만큼 또 많이 많은 실질과 없잖아요. 많은 숫자의 또 네. 그 창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 심화될 것 같고요. 또 네. 최근에는 그 스테이크 전문점도 뭐 7,900원, 뭐 9,900원. 스테이크가요? 네, 맞습니다. 7,000원? 그러니까 왜냐면 만원 이게 이하로. 우리나라 그 네. 한우 가지고 하진 않고요. 네. 또 이 돼지고기 가지고도 스테이크를 또 만들기도 하니까 네네. 그것을 7,900원, 9,900원에 파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골목 상권이라든지 저가 네네네. 상권이 강세를 띈 이유 아무래도 뭐 경기가 안 좋아서겠죠. 경기가 안 좋은 면도 당연히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그쵸. 권리금 올라가고 권리금 올라가진 않지만 네. 떨어지진 떨어지진 않거든요. 않죠, 네. 권리금은. 또 인건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세 개가 그 창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용으로 네.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요즘에 또 최근에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유동인구가 많아서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싸게 주는 것보다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실속 있게 장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네. 블로거들이라든지 이런 네. SNS 통해서 조금만 활용만 잘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좀 성숙화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인 데서 밖에 유명한 성공 집. 못한다. 예. 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맞아요. 직접 소비자랑 그렇게 경쟁을 하고 또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네. 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일본 가면요. 아주 조그맣고 골목 아주 저 끝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서서 네. 먹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네. 이런 집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제도 제가 그래서 네. 그 먼저 컬럼을 좀 쓰다가 네. 그 작년에 제가 돈가스 전문점 때문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 지하철역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대로변도 아니거든요. 네. 그 집은 한 80년 정도 됐어요. 80년. 근데 한 3대. 예, 네. 그 점심은 아예 안 하고요. 네. 오후 제가 점심에 갔다가 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일이죠. 알고 보니까 오픈이 오후 4시인 거예요. 4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네. 그 오후 5시에 갔는데 네. 이미 웨이팅. 네, 그러니까 그곳은 진짜 품질로 승부를 거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곳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자, 내년에 창업시장 어떨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사실 굉장히 또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가 내년하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대박을 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희망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내년 핵심 키워드가 그 솔로 다이닝이에요. 솔로 뭐냐면, 다이닝? 그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식사를 하는 그런 그 나홀로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맞아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도 일본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독서실처럼 이렇게 맞아요. 칸을 다 칸막이 나눠서 있어서 혼자서 먹고.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홀로 다이닝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HMR 음식 네. 그러니까 뭐 반조리식품이라든지 간편조리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나 혼자 사는 그런 가구를 떠나서 또 노인 인구도 많아지면서 또 독거노인도 많으시잖아요. 네, 또 네. 요즘 신혼부부들도 조리를 복잡하게 해먹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그 1인식 그러니까 혼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상품을 좀 내놓으시면 인기를 끌 것으로 메뉴도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메뉴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진입니다. 사장님들, 회사 전화만 바꿔도 직원들 업무 능력이 확 사는 거 아세요?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 문서 수정은 물론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U+ 비지어 스카이프. 회사 전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1544-0001 누르고 전화 위복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안 시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네,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해놨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50분 동안 특집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를 진행하는데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산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요.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돼서 전달이 됩니다. 자,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저 누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누구 산타님 하고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불러드릴 테니까요. 후원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기아대책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이름을 맞히는 문제인데요. 땡땡땡땡함. 네, 5글자고요. 예, 함까지 합해서 5글자입니다. 한글을 만든 이분, 광화문에 동상이 있는 이분을 생각하시면 정답이 떠오르십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용구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 7, 8년 전에요. 네. 이제 제가 지금 33살인데. 네. 20대 후반에 대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네. 500만 원 모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사업을요? 불판 세척하는 업이요. 불판 세척. 고깃집 이런 업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매출을 되게 끌어올렸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멋지시네요. 돈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공장이 이제 너무 작으니까 사무실이 너무 작으니까 네. 좀 크게 올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인들한테 이제 한 1억 정도를 빌렸어요. 와, 많이도 제주도 좋으시네. 네. 네, 빌려가지고 이제 공장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커 나가다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공장에. 네, 사건 사고 불법 체류자 걸린 적도 있었고요. 아이고. 네, 그 이래저래 막 많은 일이 있으면서 이제 갑자기 직원들이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배송을 못 해주니까 이제 네. 거래처가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네. 근데 이제 이 1억이라는 돈 이제 갚느라고 무단히도 이제 애를 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매출이 확 줄어들면서 네, 지금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입금이 되면 바로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빚 갚느라고 돈 쓰고 직원도 월급 못 주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제 매일매일 듣거든요.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애청자시네? 예. 매일매일 듣고 있으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용구 있거든요. 대표님 지금 젊은 이거 어려운 분이라서 솔루션을 하려고 그래. 젊은 분이라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세요. 그러게요. 그죠? 근데 막 저렇게 웃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 이럴 때 너무 이런 분들이 심각하면 많아요. 네,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혼자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렇구나. 지금 에너지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20대 창업하셔서 네.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네. 또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빚지기 전에 포기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직원분도 지금 안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처도 떨어질 텐데 이걸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 영업을 잘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결국 이제 고깃집이 본인의 거래처 아니겠어요. 네. 이 또 불판 세척업이 이게 잘만 하면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1억까지 이제 빚을 내서 조금 더 크게 해보려고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마음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셨기 때문에 절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일단 돈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런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신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아주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수천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을 것 같고요. 그렇네. 내년 3월 정도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쪽을 조금 노크를 해보시면 그쪽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빚을 또 어떤 뭐 탕감하기 위한 또 다른 빚을 또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게 그냥 공짜로 주는 돈 아니거든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고깃집이 아까도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깃집이 유망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점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시 심기일전해서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노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가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좀 많이 벌리면 젊었을 때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젊었을 때 돈이 많이 벌리면 이게 돈이 되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흥청망청 좀 쓴 것도 있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이게 다시 심기일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에너지가 화이팅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매일매일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노리고 전화하신 거예요. 야. 아유, 전화 잘하셨어요. 그냥 그러게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는 약간씩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잘못 네. 가고 있나. 네. 근데 젊은 이런 창업자분들은 네. 사실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를 겪으면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네. 에너지를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일어나지. 네. 특히나 이분은 그래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혼자 꿍하고 있다가 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하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잘할 수도 있을 것 매출이 같습니다. 2천만 원 안 되게 떨어져 버렸다는 건 굉장히 커다랗게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1억까지 빚내서 공장형으로 크게 들어갔다면 매출이 2천만 원이면은 사실은 안 돼요. 적자라고 봐야죠. 네, 그렇구나. 적자로. 네. 예. 심기일전 하셔서 다시 좋은 영업 좀 잘하실 것 하셔가지고 같은데. 잘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또 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원래 동화구연을 하거든요. 우와, 딱이네. 그런데 창직을 좀 해볼까 해서 네. 네. 뭐 할까 고민하다가 실버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요. 네. 예.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치매 예방이나 환경 조성 이런 거, 네, 문화생활 그런 게 좀 중요성을 느껴서 네. 재미나 흥미
뭐 이런 거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제가 거꾸로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실버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실버 복지인 거죠. 실버 복지로. 근데 동아구연이랑 관계되는 건가요? 네, 관계됩니다. 잘하실 수 있는 게 예. 지금 동아구연이시니까 목소리 음성도 너무 예쁘시고 네네네. 제 생각은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를 제가요? 안 할까? 네. 비밀이에요? 베이비 부모 세대요. 베이비붐 세대? 그 50대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 동아구연 하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제 50대 할아버지 할머니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잠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 동화를 읽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제가 봤을 때는 실버 세대 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해주는 그런 직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 창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동화구연을 예를 들면 아까 골목상권 얘기했는데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그런 그 창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건 이제 인건비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창직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데요?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유치원. 괜찮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생들이 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서 파견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 들려줬던 것과 또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또 우리 실버 세대들이 들려주는 음성들은 훨씬 더 아이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그러니까 뭐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해요. 전문 인력은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실버 세대의 지금 그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동아구연에 관심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찾아도 되고 요즘에 이제 대학교의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그 대학교 쪽에다가 연락해서 의뢰만 해도 지금 그 사실 취직이 그 썩 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우리 그런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을 같이 이제 뭐랄까요 보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조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니까 또 투자차가 좀 필요합니다. 투자요? 네. 역시 돈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또 투자를 받으시면 나중에 또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아이템을 같이 공유하고 마음이 좀 맞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두 분이서 같이 경영에 참여를 하시면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 돈만 이제 투자를 받으시고 경영은 한 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던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 최근에 이제 내년에 이제 그게 아마 이루어질 전망일 것 같은데 그 협동조합을 만드시면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년도 있을 거 예정이에요. 그럼요. 항상 있었으니까. 네, 있어요. 그래서 내년 3, 4월이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구연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렇게 같이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하시는 것도 저는 보내볼 만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생 작전 타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역시 뭐 결국은 창업이라는 게 이제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고 네. 지금처럼 돈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이제 2015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사실은 뭐 작년에 세월호 터지고 올해 메르스 그것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 올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내년은 제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네. 대한민국이 네. 모두 다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기원하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미.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난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고 쉬는 날 주로 이제 스쿼시. 취미요? 취미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나? 나는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돈 버는 게 취미야 나는. 나 안 쉬고 이래. 지금 11월 13일부터 우리 딸이 건강검진 패키지로 해줘가지고 그날 어거지로 하루 쉬었고 11월 13일부터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40일 동안 이러는 것 같아. 지금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저는 배 있죠, 배. 물에 띄우는 배. 그거를 소형 모형 있죠. 그거를 만드는 게 취미. 나무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재료 다 구입해갖고 쉬는 때마다, 쉬는 날마다 이제 손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감. 내가 진짜 어떠한 거를 생각을 해놔갖고 그걸 다 만들었을 때, 그걸 다 만들어갖고 딱 봤을 때, 모든 거를 다 얻은 성취감, 만족감, 막 그런 거를, 글쎄 그런 거를 만들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취미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취미는 뭔지 들어봤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취미까지 가는 건 사치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나쯤은 있어야 더 사는 게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웬일인지 나는 네가 좋아.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상해보세요. 피자를 한 입 물면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의 쫀득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체다 치즈가 격정적으로 녹아들며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풍미가 휘몰아치는 느낌. 치즈의 치즈가 피자에 듬뿍. 땡길 땐 본능에 충실해. 1588-5588 피자헛.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하이마트는 공부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당신을. 우리가 스마트해질수록 당신도 스마트해지니까. 하이마트 모바일 대전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스마트폰을 만나보세요. 내 폰을 갖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5562님, 5221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다섯 손가락의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